저는 작은 식품 중소기업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평도 좋아요. 사람들은 저를 모두 애처가로 불렀습니다. 자,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그만 일어납시다. 에이, 벌써요? 2차 안 가요, 대표님? 아, 김주임은 새로 와서 모르는구나. 우린 2차 없어. 네? 왜요? 집에서 다들 가족이 기다리지 않나. 나 먼저 일어날게요. 나갈 때 다들 카운터에서 포장 찾아가요. 2차가 없는 대신 저렇게 가족들 몫까지 챙겨주신다니까. 하여간 우리 사장님 같은 애처가가 없어. 그렇게 회식 자리를 일찍 끝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와요? 오늘 회식이라 보쌈 좀 싸왔지. 어머, 나 안 그래도 보쌈 먹고 싶었는데. 아내는 주방으로 가 포장해온 보쌈을 풀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잔뜩 긴장한 상태였어요. 뭐야 이거? 마늘 보쌈이 아니네? 아내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앞치마를 둘러매며 말했습니다. 마늘 소스는 내가 직접 만들어주려고 했지요. 내가 식품공장 사장이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바로 마늘 소스를 만들어 아내 앞에 대령했습니다. 어때? 맛있네. 근데 여기다 와인 한 병 있으면 딱 좋겠는데. 자, 잠깐만. 저는 바로 아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가지고 와서 따라주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 우리 여보 최고. 음식을 다 먹고 치운 후 화장실에 들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안 혼나서 다행이라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없다며 제 아내가 부럽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는 매일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아내는 예민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에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가 예약한 비행기가 자신이 원하는 항공사가 아니라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른 법이고 저한테는 작은 일이 아내한테는 큰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으로 웬만해선 아내에게 맞춰왔습니다. 비행기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결국엔 집으로 가서 제가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어요. 사실 저는 아내에게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사업체에 자금난이 생겼을 때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먹었기 때문에 나 하나만 꾹 참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같은 아내의 성격을 견뎌왔습니다. 사실 아내에겐 좋은 면도 많이 있어요. 휴일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종종 식사 자리를 마련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아내의 제안으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일이 터졌습니다. 후식을 서빙하던 직원이 아내의 옷에 차를 쏟은 겁니다. 그러자 아내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빙하던 직원이 놀라 계속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매니저까지 나와 사죄했지만 아내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미안하면 다야? 야, 미안하면 다냐고. 사죄의 뜻으로 세탁 비용을 변상하고 식사 비용도 무료로. 얘들 웃기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무릎 꿇어. 여보, 이제 그만해. 남들이 욕해. 뭐? 평소라면 그렇게까지 안 했겠지만 부모님이 보고 계신 앞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더군요. 그러자 아내는 시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도 잊은 듯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웃긴다. 누구 편 드는 거야?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넌 눈깔이 없니? 지금 네 마누라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못 봤어? 아내와 제 말투가 거칠어지자 부모님은 안절부절 못하셨고 이내 아내를 말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만 화풀라며 옷 한 벌 새로 사주겠다고 말하며 아내에게 다가갔는데 손을 치우라며 어머니를 밀치고 욕을 하더군요. 어머, 세상에. 부모님의 충격이 크시겠습니다. 네, 특히 어머니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자꾸 헛소리를 하셔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게는 이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일을 마음에 걸려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또 다른 걱정거리를 갖고 계셨어요. 제게는 사업을 하다 생긴 채무가 좀 있습니다.
사업체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혼하면 저는 그 빚만 고스란히 갚고 이혼하게 되겠죠. 반면 아내에게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혼을 고려하는 걸 알면 아내는 아파트를 팔아 현금으로 빼돌려서 저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열불이 치솟고 속이 답답해져서 미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방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방법이 있다는 제 말에 금방 표정이 변했습니다.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혼 소송이 시작될 때쯤엔 본인 명의 재산을 현금화시켜서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 분할금이나 위자료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많이 합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엄청 화를 내겠네요.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염려대로 재판 당일 배우자는 아파트의 처분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매우 흥분된 상태였어요. 사업상 채무를 분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사업상 채무를 왜 제가 분할해야 하죠? 저는 저 사람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인간이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아? 배우자가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상대편 변호사는 물론 판사님까지 조용히 해달라고 법정 예의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법정까지 와서도 계속 아내의 눈치를 보고 계셨어요. 배우자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자 상대편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배우자가 말하는 사업상 채무는 부부 공동 생활과 관련이 없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두 분의 혼인 생활에 있어 주수입원이었습니다. 채무 또한 부부 공동이익을 위한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 수반된 것이므로 마땅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사업에 관련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분은 사업이 힘들 때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셨죠. 아닙니까? 맞아요. 야, 내가 내 아파트까지 담보 잡혀가면서 도와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따라서 아내분이 사업에 대해 몰랐고 관여한 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사는 남편의 사업체가 혼인 생활 중 주수입원으로 영위하던 사업이었다는 점, 채무 역시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아내가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서는 사업상 채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결단을 내린 의뢰인의 앞날이 평안하기를 기원해 봅니다.